지구 반대편, 남미의 꽃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흔히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와 와인, 그리고 탱고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세계 제1을 자랑하는 건 다름 아닌 소고기.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소고기가 주식인 나라다. 한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아르헨티나는 국토의 3분의 1이 드넓은 초원이다. 목초가 잘 자라는 이 광활한 팜파스는 소를 키우는 데 최적지. 현재 5,400만 마리가 방목되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에 위치한 한 경매장. 하루에 거래되는 소가 수천 마리에 이른다. 세계 최대의 소고기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주식일 정도로 풍부한 곳이다 보니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 Una vaca buena hoy, estamos hablando de estos últimos días, una vaca buena vale acá alrededor de $400, una vaca gorda. Y una vaca de inferior calidad, con menos carne, que puede ser estas que estábamos viendo acá o aquellas sobre todo que están enfrente, es una vaca que vale alrededor de $220. 최상급의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기는 소고기의 왕국 아르헨티나. 과연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 Una vaca, 1.4 vacunos por habitante. No llega a 1,5, pero alrededor de 1,5 vacuno por habitante. Es decir, nuestra población es de 40 millones de habitantes y el ganado vacuno es aproximadamente, con los últimos datos estimados que tenemos, 54 millones de cabezas. Y eso es un poco más de una vaca por habitante. Exacto. Argentina tiene un consumo por habitante de 70 kilogramos. Es el más alto del mundo.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 한 해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무려 70kg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식탁엔 늘 소고기가 빠지지 않는데 팜파스 대평원에서 방목된 양질의 소고기는 연하고 맛있기로 유명하다. 덕분에 한 달이면 평균 17일을 소고기를 먹는다니 그들의 소고기 사랑은 가히 세계적이다. 세계 1위의 소비국에 비한다면 우리의 소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1인당 8kg, 아르헨티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 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달리 옛부터 소가 귀했던 우리나라는 명절이나 잔칫날이 아니면 소고기를 맛볼 수 없었다. 우리에겐 그만큼 귀했던 음식이 바로 소고기다. 1년에 2번.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워낙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하면서 집에 안 내려가니까 아버지께서 전화를 해서 아들아 소고기 구워놨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이 나게 내려가거든요. 바로 이 맛에 소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정이 있는 거죠, 소고기는. 옛날에 시골 양반들은 소고기를 생각을 안 했다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안 했어. 이게 그 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 한 마리는 집안 절반 살림이었어. 옛부터 소를 하인이란 뜻의 생구로 부르며 한 집안 식구로 여겼던 한민족. 특히 농사를 천하지 대본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에선 소가 가장 큰 자산이었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소 도축을 감시하는 금살도감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까닭없이 소를 잡는 자는 국법에 의해 엄히 다스렸고 궁궐에서도 도살은 중요한 의례에서만 허락되었다. 신에게 바쳤던 신성한 음식, 백성들에게 소고기는 금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국법을 피해 도살이 빈번히 일어날 만큼 제사 음식에 대한 열망은 크고 높았다. 제사 음식으로 바친다라는 것 자체는 그 가축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이제 가치가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동물이 결국 그 농경사회에서 가장 이제 그 사람하고 가까운 동물이고, 또 그 소라는 가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또 음식으로서 정말 아주 그 신에게 바칠 만큼 적절하다라는 이런 점,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가축들을 거의 이제 뭐 제치고 이 소가 최고의 그 희생 음식 또는 제사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그 신성함과 뛰어난 맛 덕분에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혔던 소고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느 한 부위도 버리지 않고 소의 모든 것을 먹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경북 창녕군 이방장터에 남아있다. 이 그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 맛은 말할 수도 없어. 약간 구수하면서도 나면서도 소똥 냄새도 약간 나면서도 씹으면 쫄깃쫄깃하면서 구수하다. 구수하고 쫄깃하다는 별미 중의 별미. 그 정체는 무엇일까? 자, 이 고기가 소 껍질 밑에 있는 수구레 한 마리에 약 한 2kg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요. 뼈요. 수구레는 소가죽 안쪽에 붙은 지방육이다. 세면 안 되는데. 고기 한 번 먹기 힘들었던 시절엔 가죽 공장으로 넘겨지는 소가죽의 안쪽에 붙은 이 수구레를 긁어서 먹었다. 워낙 질긴 부위라 여러 번 삶고 헹궈야 하지만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겐 수구레 한 접시가 호사 중의 호사였다. 구솥에서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끓이면은 이 질긴 고기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뒷맛이 고소하다고 할까, 소화가 잘 되고. 삶은 수구레는 선지와 함께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다. (40~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서민들은 비싼 고기 대신 소의 부산물로라도 허기를 채우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했다. 그렇게 탄생한 소고기 음식 중 하나가 이 수구레 국밥이다. 단돈 3,000원이면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의 그리움을 맛볼 수 있다. 우시장으로 번성했던 경북 영천. 영천시장 안에는 소문난 소머리 곰탕집이 있다. 우시장에서 소머리, 사골, 내장 등을 가져와 곰탕을 만든 지 50여 년. 허나 이 식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다. 머리뼈 넣고. 이거는 불알 껍데기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불알 알맹이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가 있고. 몇십 마리 해야 몇십 마리 그 작업해야 이런 거 우랑 좋은 거 하나 나올까 말까 그래요. 병중 병후 기력 회복하는데 이걸 꽈 우랑탕을 꽈 먹으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남자분들한테 그래 좋다 그래요.
숫소의 생식기인 우랑과 우신. 이것이 이 집만의 특별 메뉴다. 우랑과 우신을 푹 삶아 곰탕 국물에 넣어 만든 것이 일명 우랑탕. 이렇게 됐는데 맞아. 고기가 흔한 요즘이야 찾는 이도 적고 재료도 구하기 힘들어졌지만 예전엔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혔다고 한다. 오랜 단골 손님들만이 그 맛과 효능을 아는 추억의 소고기 음식이다. 요거는 우랑이고요. 냄새도 전혀 없고 계란 노른자 진짜 섞어서 먹는 그 맛이 나고요. 이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게 오묘합니다 맛이. 계속 씹으면 씹었어요. 소의 우랑과 소가죽에 붙은 수구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소를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모든 부위를 먹는 괴력의 미식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0부위로 소고기를 즐긴다고 공식 인정했다. 서울의 한 소고기 전문점. 유명인들의 단골집으로 이름난 이곳은 부위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소고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등심이나 갈비가 아니다. 낙엽살. 낙엽? 네, 낙엽살 생겼다 그래서 낙엽살. 낙엽살, 살치살, 안창살, 눈꽃 등심 등 이름도 희귀한 특수 부위들이 대표 메뉴다. 아우, 끝내주네. 야, 아 좋다. 여기 맛죽이네. 여기 고기는 씹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요게 좀 씹어야 돼. 쫄깃쫄깃한 게. 내립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상급 특수 부위. 그 인기의 비법은 이 식당 지하에 숨어 있다. 식당 지하에 마련된 육가공실. 수고들 많으셔요. 네. 소고기를 발골, 정형하고 숙성시켜 최고의 부위로 만드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발골. 발골은 소의 뼈와 살을 분리해 부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아주 정교하게 부위에 맞게 아주 훌륭한 골발 해체 실력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20부위로 세분화해 그 맛을 즐기는 놀라운 한민족의 미식 문화. 그것은 정확한 부위로 발골해내는 이 칼끝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량이 많은 앞다리를 예로 들어보자. 우선 앞다리 뼈인 견갑골을 제거한 다음 앞다리는 꾸리살, 부채살, 갈비 덧살 등 총 5개 부위로 세분화하게 된다. 이 부위는 전각 부위, 앞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다리에서 이 살은 꾸리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타래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 방적 공장에서 실타래와 같이 꾸리살이 되겠습니다. 꾸리살은 육회라든가 아주 무늬가 곱기 때문에 살결이 고와서 육회라든가 이런 부위에 아주 적합합니다. 다음 발골 부위는 부채살. 소 한 마리에서 600g 정도만 나오는 희귀 부위다. 마치 생긴 모습이 나무 이파리와 같다고 그래서 낙엽살을 붙여준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롱사태는 아롱다롱한 무늬를 가졌다고 해서 옛 어른들이 이름을 지신 것 같습니다. 이 부위는 육회라든가
또 로스구이감으로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 앞다리는 3개 뼈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마치 부채와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부채뼈라고 명명이 됐고요. 이 끝에 물렁뼈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 뼈로다가 눈을 이렇게 치는 넉가래 역할까지 한 걸로 많은 구경을 하고 컸습니다, 저희가. 네. 소는 신속하고 정확한 발골 과정을 거쳐야만 그 이름과 고유의 맛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발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고급 도장을 새기는 분과 똑같이 조각가 경지에 도달해야만 맛있는 음식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위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골을 통해 몸통에서 나온 부위만도 39가지. 여기에 각종 뼈와 내장 등을 더하면 그 부위가 증가하는데 현재 국어사전에 등재된 소 부위만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 소고기의 부위별 세분화를 가능케 한 발골. 이 전통 기술이 시작된 것은 13세기 고려를 침입했던 원나라에 의해서다. 유목국가였던 원나라는 발달된 목축 기술뿐 아니라 도살법, 육류 요리법 등을 전파하게 된다. 그 원나라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몽골. 여전히 유목민으로 사는 몽골인들은 단칼에 양의 숨통을 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털과 가죽을 벗겨내는 놀라운 발골 실력을 지니고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몽골의 발골법. 먼저 내장을 꺼내 부위별로 분리해내고 고기도 부위별로 해체한다. 이때 우리처럼 뼈와 고기, 내장까지 버리는 부위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요리법은 어떨까? 몽골의 전통 음식 허르헉. 양고기나 말고기 등을 채소와 넣고 삶는데 이때 불에 달군 초토를 함께 넣는다. 초토는 몽골의 조약돌로 탄소 함유량이 많아 고기 맛을 좋게 한다. 돌 온도 때문에 고기가 더 잘 익는다. 두 시간 정도가 지나면 허르헉이 완성되는데 조리법이며 완성된 모양이 우리네 갈비찜과 비슷하다. 내장 역시 삶아서 부위별 맛을 즐긴다. 고기는 물론 뼈와 고기로 우려낸 육수까지 이들은 양 한 마리를 모두 먹는 셈이다. 몽골의 이 오래된 전통 요리법 또한 우리의 소고기 음식 문화와 닮아 있다. 식의였던 홀사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음선정료라고 하는 책이 원나라 궁중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조리에 깊숙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는데 원나라 궁중에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본 그 공주들이 고려 왕한테 시집 오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는 차원으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약선적 음식이 이제 보급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소고기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불교로 인해 육식이 금기시됐던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다양한 요리법이 발달하게 된다. 이게 소의 뇌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아내들 먹어봐서 이걸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게 아주 맛있어요. 그 선두에 궁중 요리가 있다. 수라상에는 빠지지 않고 소고기가 올랐는데 이색적인 요리 중 하나가 소골을 이용한 두골탕이다. 소금 가져와. 골은 막과 핏줄을 떼어내고 얇게 저며 소금으로 밑간을 한다. 그런 다음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 전을 부친다. 한쪽에선 미나리, 표고버섯, 소고기 등을 썰어 양념한 후 이것으로 소고기 장국을 끓여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제 먹어도 되거든요. 이제 그때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에 두골전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궁중 보양식 두골탕이 완성된다. 소고기의 모든 부위를 요리해 먹는 우리의 음식 문화는 이렇듯 수라상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양이 서양 음식처럼 듬뿍 아주 그냥 덩어리가 아니고 자그마하게 해서 소고기가 주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채소에 소고기가 조금씩 고명으로 양념으로 맛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임금님상에는 쇠고기가 하나도 한 번이라도 빠진 건 없죠. 소고기가 조금씩이라도 들어간 음식을 우리 음식을 다 대충 훑어보니까 한 80여 종이 됩니다. 살코기와 내장은 물론 뼈와 골수까지 우려먹는 우리의 음식 문화 덕분에 한식을 대표하는 신선로, 내장 육회인 갑회 등의 궁중 요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소고기의 다양한 요리법은 양반가에도 전수된다. 충남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 예안이씨 문종공파 종가에는 귀한 내림 음식이 있다. 족편이 그것이다. 가지고 뼈가 이제 추려질 때까지 이제 과가지고 뼈 추려내고 또 과야 돼요. 어묵이 될 정도로 이제. 족편은 암소의 앞다리를 푹 고아 만드는 일종의 무기다. 가마솥에서 은근한 장작불로 대여섯 시간을 고아내면 우족은 그야말로 흐물흐물해진다. 충분히 고아진 우족은 광목으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 그 위에 고명을 넣는다. 질기지를 않잖아. 부드럽죠. 치아가 없어도 잡수고. 이제 10시간 정도를 응고시키면 뿌연 묵처럼 굳는다. 우족에서 나온 콜라겐 국물을 차게 식혀 젤라틴이 된 족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특히 노인들에게 좋은 음식이었다. 쏙 빠지게 스님, 쏙 빠지게 좀 녹여줘. 임금님의 수라상과 양반가의 상차림에 올랐다는 귀한 겨울 보양식 족편. 차려놓겠어. 내 오늘 그래도 날이 덜 추워서 어제보다. 질감이 좋고 쫄깃해 술안주로 애용돼 왔다. 예안이 씨 종가에선 가주인 연엽주와 함께 임금에게 진상했던 음식이 이 족편이었다. 안주 때문에 내가 부른 거. 임금님이 이제 그 무슨 잔치 있을 거 아니야 그 궁 안에도 이제 그런 때도 잡수시고 또 가끔 초하루 또 보름 그때 상망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초하루 삭자하고 보름 한자 상망시에는 궁에도 이제 요걸 해드린 거지 이제 매일은 못 해드리고 이 사대문 안에서 그 건강과 멋이 담긴 전통 반가 음식 그 중심에도 소고기가 있다.
세계 제1의 소고기 강국 아르헨티나. 한 해 1인당 70kg의 소고기를 먹는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 식당. 늘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는 이곳은 팜파스 대평원의 목동 가우초들의 노래와 춤을 볼 수 있어 더 유명해진 곳이다. 전통 공연을 감상하며 손님들이 기다리는 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이자 음식인 아사도다. 소의 갈비살을 뜻하는 아사도는 13대의 갈비뼈가 통째로 붙어있는 전통 갈비 요리.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 4-5시간 정도 은근한 숯불에 구워내면 아르헨티나의 대표 음식이자 전통 바비큐인 아사도가 탄생한다. Una carne que tiene mucha grasa y es la carne en realidad es por la grasa, tiene más grasa y es lo más rico en realidad del asado, la carne asada a las brasas. La grasa cuando se quema da un sabor especial y por eso es que se hace mucho al asador, tiene otro sabor. 장작불에서 초벌구이를 끝낸 아사도는 화덕으로 옮겨진다. 갈비살에 기름기가 쏙 빠질 때까지 마저 구워내는 것이 조리법의 전부다. 숯불에 잘 구워진 아사도는 육질이 연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아사도 구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생일이나 파티 때 꼭 등장하는 인기 메뉴다. 워낙 소고기가 풍부하다 보니 다양한 부위나 조리법보단 아사도처럼 고기 고유의 맛을 즐기는 미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 Los argentinos les gusta la carne. Lo tenemos en la puerta de nuestra casa prácticamente. Yo comeré 2, 3, 4 veces a la semana. Y el fin de semana es normal comer un asado. Repito, la carne vacuna, el asado de Argentina es bueno por sus campos naturales, por el invierno. 아르헨티나의 한 가정집을 찾았다. 주로 갈비와 등심을 선호하고 조리법은 굽는 것이 일반적인 아르헨티나. 다른 부위와 조리법을 가진 음식이 있다면 푸체로다. Puchero, que es una comida tradicional para los días de invierno, de frío en Argentina. Y es la parte de la vaca, de las patas y el cogote. Y necesita una cocción aproximada de 2 horas aproximadamente, porque es una carne dura. 비선호 부위에 속하는 다리와 목살 등에 감자, 호박, 옥수수와 같은 채소를 넣고 푹 구워내는 일종의 고기 스프다. 고기가 붙은 뼈채 넣고 채소와 함께 삶아 먹는 푸체로. 아르헨티나의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겨울철 보양식이다. 전통 음식이지만 살코기 구이를 좋아하는 아르헨티나인들에겐 선호 음식이 아니었다. Lo dejaba en el campo, no se utilizaba nada, se mataba una vaca y se comía 1 kilo de carne, 2 kilos de carne, lo que podían sacar en el momento, lo que podían llevar para salar, pero era muy poco lo que se aprovechaba. Después, los frigoríficos, se instaló la industria frigorífica,
En general también ellos se especializaban más porque exportaban y vendían afuera, vendían todas las partes de más carne, digamos, no vendían carne con hueso y recién entonces todas estas achuras y todas estas cosas se utilizaban en estas comidas que eran más bien de la gente de pocos recursos. 지금은 별미로 즐기는 푸체로. 고기를 다 건져 먹고 나면 고기와 뼈로 우려낸 국물은 따로 즐긴다. 고기와 육수를 함께 즐기는 우리의 탕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번엔 소고기 음식 문화의 기본이 되는 발골 현장을 보기 위해 한 도축장을 방문했다. 우선 도축한 소는 내장을 제거하고 대형 전기톱을 이용해 부위를 세분화하게 된다. 몸통만도 39개 부위로 발골하는 우리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21개 부위. 버리는 부위가 꽤 많다. 특히 사골 등의 뼈는 대부분 버려지고 내장은 곱창과 간 정도만 먹고 나머진 화장품과 비료의 원료로 쓰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소고기를 먹지만 그 부위가 한정적이다. 요리법이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식 국가에선 먹지 않는 소고기 부위까지도 즐겨 찾는 우리의 놀라운 미각 문화. 그 대표적인 것이 등골이다. 이게 소 반말입니다. 이 소 등골. 소 등골은 등뼈라고 부르는 척추 안쪽에 있는 소의 척수를 말한다. 근데 우리 하도 먹어보니까 이 맛이 아주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최고야. 아주 최고예요. 등골은 연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인기다. 저는 되게 담백해요. 독특하다기 무슨 특별한 향이 있거나 냄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소 한 마리 거. 소라면 시쳇말로 등골까지 다 빼먹는 것이 우리의 소고기 음식 문화다. 120여 가지로 세분화해 고기는 물론 내장 부위까지 다양한 부위를 먹고 또 그에 맞게 굽고 삶고 볶고 고아 먹는 등 각양각색의 요리법이 진화하게 된 것이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소고기 음식 문화. 그 가장 큰 특징은 일명 속것이라 불리는 내장 요리의 발달이다. 부산의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 식당은 양 곱창구이 전문점이다. 신선한 재료와 64년의 전통이 담긴 특제 소스가 이 집만의 비법으로 손꼽힌다. 양, 곱창. 4개의 소 위장 중 첫 번째 위장인 양과 창자인 곱창과 염통, 콩팥 등이 주 인기 메뉴다. 살코기 못지않게 다양한 부위를 가진 내장. 그중 양과 곱창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영양가도 높고 특유의 쫀득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이 집 맛에 반해 현해탄을 건너오는 손님들도 있다. 1년에 서너 번은 잊지 않고 들른다는 일본인 가족이다. 日本とやっぱ全然違いますよ。日本は食べた瞬間も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こうガムのようにもうくちゃくちゃくちゃくちゃいつまでも食べ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韓国のは違いますね。また来ます。
원조의 맛을 찾아올 정도로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소고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최고급 소고기를 자랑하는 이웃나라 일본. 일본산 토종 흑우인 와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급 소고기다. 와규의 본가로 알려진 고베 지방의 스테이크 전문점을 찾았다. 고베 와규는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 즉 마블링이 탁월하다. こちらの方は兵庫県で生まれて育った牛、元牛は但馬牛ですけれども、その牛が厳しい基準をクリアして神戸ビーフになった牛でございます。油も手でこう触るだけですごく溶けていくといいますか、もう融点が低いいうことで、それが口の中でとろけるという、兵庫県の牛はそういう特色があり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お待たせしました。お肉をお焼きするときニンニクはお使いしてもよろしかったですか。はい。あとお肉の焼き加減ですけどもいかがされますか。ミディアムではい。お願いします。ちょっとレア。レアで、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세계의 미식가들로부터 소고기의 캐비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고베 와규. 일본 소고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베 와규는 주로 등심 부위를 골라 스테이크로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인 요리법이다. 사실 일본의 소고기 역사는 매우 짧다. 불교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육식을 금했고 19세기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이때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일본은 특별한 조리 없이 고기 고유의 맛을 즐기는 스테이크, 철판구이 등의 굽는 요리법이 줄을 이루게 된다. そうですね。もともとも好きなんで、今日食べて本当に神戸ビーフに恋を落ちましたね。 마블링이 일품인 고베 스테이크는 일본 소고기 요리의 상징이 됐다. 일본을 대표하는 또 다른 소고기 요리는 스키야키다.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설탕을 뿌린 후 고기를 얻는데 이 역시 부위는 등심이다. 간장으로 간을 하고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 먹는 일종의 전골 요리가 바로 스키야키다. 잘 익은 고기와 채소는 날달걀에 살짝 담갔다가 건져 먹는 것이 특징인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그만이라고 한다. が一つ美味しいのと、あと柔らかいお肉を召し上がらせ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好きですね。 부위는 등심이나 안심, 요리법은 구이나 전골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헌데 반세기 전 일본 소고기 음식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한다. 戦後改めてね、その在日の新さんという方がこのホルモン屋を始めたと、言われてるんですよね。でそれはじゃあどこから仕入れてくるかというとね、屠場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屠殺場、牛をねさばく屠殺場。その屠場からね、屠場では普通日本人は一般の肉は食べるけども内臓は食べなかったと、一般にはね。でそれを新さんはもらってきて、でそれを料理して食べるようになったと。 50여 년 전만 해도 일본인들은 내장을 내다 버렸다. 그래서 이름 또한 버린다는 뜻의 호르몬이라 불렀다.
홀대받았던 그 호르몬이 오늘날엔 대박 메뉴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은 후쿠오카의 이름난 호르몬 식당. ネクタイとかそうそうネクタイネクタイ食堂あって書いたね 일본인들에게 아직까지는 생소한 내장 부위. 일본의 육식 문화는 1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무려 1200년 동안이나 고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더욱이 내장 부위는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살코기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식감과 효능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별미가 됐다. ヤスは胃袋と胃袋の間のお肉になります。胃袋分かった分かったこれこっちねはい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정착하게 된 제1조선인들은 도축장에서 버리는 내장을 가져다 고향의 요리를 해먹었다. 이것이 일본 호르몬 음식의 시초다. 한때 일본인들에겐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던 내장. 그러나 실상은 훌륭한 소고기 음식의 재료임을 이 땅에 전파한 것이 우리 선조들이었던 것이다. サンドっていうか初めて知った美味しい今は結構肉より内臓の方が高い。そうですね。変わんない値段。逆に肉が安い、高い、安い。安い。ホルモンが高いよね。それで海外輸入するとき内臓は輸入できないから肉は安い。量が多いけど内臓が少ないけどそうです。なるほど。そうなります。だから内臓は輸入できない。輸入できないもんね。なるほど。肉はたくさん海外からアメリカとかそのまま来るんだよね輸入ができるけどホルモンは入れない。輸入できない。だから高いね。 이제는 고기보다 비싼 고급 요리가 된 호르몬. 이 식당의 주인은 최상의 호르몬 요리를 위해 제1한국인 식당에서 6개월간 일하며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 또 한국을 방문해 본토의 맛을 익혔다. ですね、ホルモンの味付けとかを勉強するためにですね、ソウルに3回、プサンに2回勉強しに食べに行って勉強しに行きました。でそこでいろんな形の味付けとかですね、料理の提供を勉強してきました。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일본 내에서도 호르몬 요리가 유명한 후쿠오카에서 이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맛있어요. 焼肉屋さんとかでホルモンを頼んだ時はすごい食感が普通のお肉と別でなんかもともとなんか捨てる場所だったところを焼いてるみたいなところを聞いてたんでなんか新鮮でした。で食べたらやっぱり美味しくて油とかも全然気にしない方とかはホルモンとか食べたら絶対好きと思うんで、僕らも好きなんで食べてる感じですね。 호르몬 구이와 더불어 인기 있는 또 하나의 메뉴는 모츠나베라고 불리는 즉 곱창 전골이다. 모츠나베는 라면, 명란젓과 더불어 후쿠오카의 3대 음식으로 꼽힐 정도다. 그韓国の人が教えてくれたというかそういうのはあってこんな美味しいもの嬉しいですね。すごい食文化だなって思いますって日本でも伝わって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す。 모든 부위를 다 먹는 우리의 소고기 음식 문화가 바꿔놓은 일본의 식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위와 가장 다양한 요리법을 가진 한국의 소고기 음식은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다. 서울 이태원에 자리한 한 소고기 전문점.
이곳의 손님 대부분은 놀랍게도 모두 외국인이다. 이들이 즐겨 찾는 메뉴는 소의 갈비살 밑부분을 발골해 얻은 우삼겹과 채끝 등심이다. So the more marbling, so you mix it and you dip it in. It tastes much better. Are you coming shortly? Yeah. 고기는 소금과 식초에 절인 깻잎에 싸서 먹는 것이 이 집의 특징. 입맛 까다로운 외국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It's wonderful. Good Pete. Very good. Very good. It's very tasty. It's very juicy. It's not dry. Not dry at all. It's actually very, very good. I'm Irish übersetzer. Good. 소는 사람에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 성분들을 갖고 우리가 좋은 부위, 뭐 정말 이런 부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을 수 있게끔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대로 내려온 우리 밥상의 으뜸이자 한식 세계화의 천병에 선 소고기는 최근 들어 부위별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한창이다. 동서양의 입맛을 아우르는 실험적인 레시피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피자에 토핑으로 곱창을 얹은 곱창 피자가 눈길을 끈다. 삶은 곱창을 다진 다음 볶아내면 색다른 피자의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곱창의 쫄깃한 식감과 치즈가 어우러진 곱창 피자. 아직 곱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소고기는 부위와 그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메뉴가 탄생했다. 그 가능성의 결과가 곱창 피자를 비롯해 고추장 속꼬리찜, 소고기 황태마리, 간 돈가스 등이다. 이렇듯 부위에 맞는 수많은 요리법들이 꾸준히 연구 개발되면서 세계로 가는 우리의 식탁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소스 맛 얹은 치즈랑 내장이랑 곱창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녹차가루나 아니면 허브찹 같은 거 넣어서 반죽을 해서 먹으면 왠지 더 비린내도 가지고 더 맛있을 그거 것 아주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고추장 페이스트 같은 그런 걸 짜고 해가지고 더 맛있어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소고기. 그 맛에 대한 열정과 탐닉은 120부위로 세분화해 먹는 세계 최고의 소고기 음식 문화를 낳았다. 대를 이어 지켜온 맛의 전설이자 세계로 향해 나아갈 우리의 문화유산. 그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